네, 에이펙 정상회의를 비롯해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 전망까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에이펙 정상회의,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행사고 우리가 의장국을 맡은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의장국을 맡은 걸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21개 회원체가 순번에 따라서 이거를 행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고 다만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의장국을 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은 1989년에 생겼습니다. 그때는 장관급 회의였고 태평양 지역의 통합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것이 1993년에 정상급으로 격상이 됐고 특히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촉진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로 발전을 해왔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으로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협력과 연대를 강조한 건 어떤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촉진하는 모임인 에이펙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 주최국인 대한민국의 의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 언어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한 결과 똑같은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협력과 연대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결국 해석을 하기에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번 정상회의에 큰 관심이 경주 선언이 나오느냐 여기에 있을 텐데요. 네. 합의에 다소 진통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미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대신 재무부 장관,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대참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선언문은 언제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항상 기반으로 기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안 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포함한 이 선언문의 채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외교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외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라는 문구를 넣되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차원에서 집어넣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결국 표현의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아예 빼고 내용적으로 다자주의와 협력과 연대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다자주의나 자유무역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 아니면은 보호무역주의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구를 집어넣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이 정도의 한 3개 정도의 시나리오 중에서 지금 의장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상회의 이후에 그 만찬이 있었잖아요. 뒷얘기들도 좀 있죠? 네, 지금 경주 에이펙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경주시도 그렇고 경주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찬도 지금 보시다시피 갈비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주산 식재료를 다 활용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찬 공연도 있었는데 그 공연도 경주가 천년 고도라고 하는 점에 집중을 해서 과거, 1000년 전 과거, 또 2000년 전 과거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리고 대한민국과 또 미국 등등 해서 첨단 미래의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런 요소들을 연결하는 이런 경주에서만 어떻게 보면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행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정말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젠슨 황이 이번 경주 에이펙 기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쇼를 훔친다라고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젠슨 황이 바로 그런 사례가 되고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소탈하고 소박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 경제인 중에서 지금 셀럽이고 셀럽 중에서도 뭐 1등입니다. 저게 어제 있었던 치맥 회동이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저런 뭐 치맥을 하면서 소박한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더군다나 그 상대 같이 하는 친구들이 대한민국도 CEO 셀럽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CEO 최상급 CEO들이 친구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동맹 관계를 맺어가면서 한국이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대단히 잘했지만 앞으로 네.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적으로 봐도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26만 장을 우리에게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6만 장에 대한 뭐 가격만 보더라도 한 15조 원 이상이라고 계산이 되고 있고요. 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물량이 없어서 가질 수가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젠슨 황이라고 하는 그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AI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기반을 마련을 했고 젠슨 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또 삼성이라든가 또 현대 자동차도 역시 지금 AI가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한국과 미국의 최상급 CEO들이 힘을 합쳐서 AI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다양한 현안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두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에 좀 달려 있습니다. 한중 간의 현안이 있죠. 뭐 중국이 서해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좀 필요하고 네. 또 한한령이라고 해가지고 사드 파문 이후에 지금 9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고 네. 또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또 협중, 반중 이런 정서가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중 최고 지도자 간의 신뢰가 구축이 돼야만 차근차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아직 지난 2016년 이후에 최고 지도자 간의 신뢰가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소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을 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타래를 풀고 새롭게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두 정상이 소통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개의 중요한 쟁점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같은 그런 민감한 사안들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은 중국에서 민감하게 보는 부분이고 중국에서 공식적인 반응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 또 어떤 외교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진위 구상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네. 정반대로 시진핑 주석도 한국에 대해서 나쁜 의도가 전혀 없고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두 정상이 확인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몇 가지 논란들은 네. 좀 조그만 문제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이펙 정상회의장에 시진핑 주석이 좀 늦게 왔습니다. 이것도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외교부에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짚어보면 원래 중국은 알파벳의 역순으로 해가지고 중간보다 약간 후미에 들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각이 되어 있었는데 네. 외교부의 말을 들어보면 차기 내년도 의장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순서를 맨 뒤에 배치를 한 것이고 네. 오늘 행사 진행 과정에서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다소 늦어진 것일 뿐 중국이 뭐 의도적으로 뭐 늦었다거나 불만을 표명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들어볼 때 그런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외교 문제를 뭐 좀 관찰을 좀 해봤지만
이런 문제에서 해명을 거짓말로 해명을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국내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중국 쪽에서도 그런 것을 나중에 되치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외교부 발언 해명을 믿고 단지 기술적인 차원에서 조금 늦었다. 한중 관계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없어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한 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그렇죠. 중국에게 이건 둘도 없는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세계의 패권국은 미국입니다. 이런 APEC에서도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의제를 주도하고 상황을 주도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되는데 하필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옹호하는 APEC, 이 다자 협의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버렸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지구촌 사람들이 미국을 믿고 따르기 어렵다라고 할 때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중국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생길 수 있어서 말하자면 중국의 공공 외교에 있어서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에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왕선택 서강대 대우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